해줘. 응? 알겠지? 난 너만 믿는다. 하면서 제 손을 잡으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유방암 투병 중이셨는데 이미 뼈까지 전이가 돼서 항암 치료는 지속적으로 하시지만 연세도 많아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여자친구는 본인이 없을 때 할머니가 혼자 돌아가실까봐 매일매일 병실을 드나들며 잠도 못 자고 출퇴근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병원을 드나들다가 여자친구가 먼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나 정말 너랑 연애하면서 이런 얘기 해본 적도 없고 이런 생각 해본 적도 없는데 난 네가 정말 좋거든? 너와의 미래를 생각할 만큼 좋아. 근데 이왕이면 할머니 살아계실 때 그때 결혼하고 싶어. 내가 너무 급하게 말한다고 해도 할 수 없어. 지금 나한테 그리고 할머니한테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선호야, 네가 나 좀 봐주라. 나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너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 이게 너한테 압박이라면 너무 미안한데 지금 내 마음이 그래. 내가 할머니한테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게 뭔지 나도 많이 고민해보고 얘기하는 거야. 하고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둘 다 거의 10년 가까이 연애를 하기도 했고 저는 당연히 여자친구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머릿속에 당장 떠오른 생각은 바로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를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고 저는 연애 사실을 밝히고 결혼을 진행하기로 마음먹었죠. 여자친구 할머니를 찾아가서 결혼을 하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정말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며 제게 몇 번이고 말씀하시는데 진작 얘기할 걸, 진작 결혼 진행할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앉혀두고 어머니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습니다 하고 말씀드렸더니 어머니께서 바로 뭐하는 애야? 집안은? 대학은 어디 나왔니?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푹 쉬며 착하고 좋은 여자예요. 10년 가까이 연애했습니다. 부모님께는 말씀 못 드렸지만 정말 좋은 여자고 제가 이 여자랑 헤어지면 이 정도 되는 여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어쩔 수 없고 전 결혼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처음으로 반항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말을 듣더니 너 오늘 무슨 아무런 말도 안 하고 다짜고짜 결혼을 반대한다느니 어쩐다느니 하는 거야? 데리고라도 와야 결혼을 허락하든 말든지 하지. 결혼은 뭐 너네 둘이 하니?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 이어지는 거야.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그래? 어? 이번 주말에 여자친구 집으로 데리고 와라. 어떤 사람인지는 자세히 살펴봐야 하니까. 하고 순순히 여자친구를 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그것만으로도 저는 결혼을 허락받은 기분이었고 여자친구에게 말했더니 옷을 사겠다며 백화점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여자친구에게 선물다운 선물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만족시키려면 고가의 정장은 입어줘야 어머니가 허락을 해주실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주말이 됐고 부모님 앞에 여자친구를 앉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옷은 좋은 거 입고 왔네. 그래요. 10년 가까이 만났다고? 우리 원래 올해도 만났다. 근데 왜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요즘은 다들 결혼 빨리 안 하잖아. 아직 우리 애도 자리 잡으려면 좀 시간도 걸리고 아직도 제 아버지한테 일 배우는 애인데 결혼을 결심한 이유가 있어? 하고 다짜고짜 물으시더라고요. 그게 실은 할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그 전에 선호씨랑 결혼을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올해 만났으니 결실을 맺고 싶어요.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저 반대하실 거 알지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집 많이 부족하고 제 직업도 나쁘진 않은데 선호 씨에 비하면 택도 없는 거 알아요. 솔직히 걱정도 많이 되고 두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거 아니까요. 근데 저희 두 사람 너무 사랑하고 있고 헤어지면 정말 다시는 이런 사람을 못 만날 것 같습니다. 부탁드려요. 결혼 허락해주세요. 하고 고개를 꾸벅 숙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눈물이 날 뻔한 걸 겨우 참았습니다. 제 여자친구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자식이고 너무 좋은 사람인데 저희 집에 인사를 오면서 턱없이 작아지는 모습에 너무 가슴이 아팠죠.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아무 말도 없던 어머니가 처음 뱉은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 결혼하고 싶으면 해. 어차피 우리도 식모 하나 필요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결혼 허락받으려면 너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집 식구가 돼야 하는 거 아니겠어? 너네 둘이 얘기해보고 결정해라. 네 애인을 식모로 우리 집에 들일 건지 아니면 헤어질 건지.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시더라고요. 아버지도 그 옆에서 헛기침을 하더니 어머니를 따라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여자친구는 고개만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 손을 잡고 나가자. 나가서 얘기하자. 하고 여자친구를 끌고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반대를 하실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모진 말을 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여자친구는 밖에 나오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리며 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정말 그런 마음으로 너랑 결혼해야 하는 거야? 하고 제게 묻더군요. 전 여자친구를 끌어안고 그럴 일 없다고 달래준 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여자친구를 그렇게 취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저와 여자친구는 저희 부모님 댁을 찾았습니다.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빌고 또 빌었죠. 저와 여자친구는 결혼을 위해 1년간 그 노력을 했습니다. 피나는 노력 끝에 저희 두 사람은 결혼 허락을 받았고 상견례 이틀 전 여자친구 할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와 결혼은 동시에 진행하면 안 된다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는데 그런 미신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건 11월이었고 저희 결혼은 다음해 5월이라 더욱이 문제될 것도 없었고요.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저희 부모님께선 최고의 결혼식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호텔에서 누구보다 아름다운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입장했고 저희 부부는 연애 10년 끝에 서로의 첫사랑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 어머니의 말씀처럼 결혼 생활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일주일에 3번, 4번씩 저희 부부를 호출하셔서 함께 식사를 하길 원하셨고 그때마다 잔소리를 미친듯이 퍼부으셨습니다. 특히 제 아내를 앞에 앉혀두고 너는 할머니가 식사 여절을 그렇게 가르쳤니? 누가 밥 먹는데 어른보다 먼저 반찬을 먹어? 네 침이 닿으면 내가 먹고 싶겠어? 아휴 더러워 진짜. 하며 새 반찬을 전부 버리기도 하셨고 주말에 피곤이 쌓여 늦잠을 자야 하는데 항상 아내는 저희 집에 가서 마당 청소며 집안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집에 찾아가서 어머니, 진짜 그만 좀 하세요. 이게 뭐예요 진짜. 예지가 가정부 되려고 저랑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하고 어머니를 말렸지만 어머니는 제 말을 들은 척도 안 하셨습니다. 또 너무 착한 제 아내는 괜찮아. 진짜 괜찮아.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 하고 저를 말리기도 했고요. 서로가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불행하진 않았습니다. 같이 있다는 게 행복했고 저희가 부부라는 사실이 너무 좋았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한 지 3년 정도 됐을 무렵 그날도 주말에 자고 일어났는데 아내가 침대 옆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뭔가 느낌이 쎄했습니다. 평소랑 좀 달랐거든요. 저는 벌떡 일어나 작은 방으로 가서 옷장을 전부 열었더니
아내 옷이 전부 사라져 있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저희 집으로 갔더니 어머니는 저를 보며 넌 왜 혼자야? 내가 예지한테 오라고 했더니 전화기가 꺼져 있던데?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지 좀 아파서 쉬고 있어. 제발 예지 좀 그만 괴롭혀. 하고 밥도 안 먹고 우리 집을 빠져나왔죠. 그때부터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10여 년이 넘게 연락하지 않은 과 후배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내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당연히 그 친구들이 알 리가 없었고 저는 그날 한숨도 잠을 못 잤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샜지만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기는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아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더니 없는 번호라고 뜨더라고요. 저는 본가로 가서 미친 사람처럼 엄마 때문이잖아. 엄마만 아니었으면 예지 그렇게 도망가지 않았어. 엄마가 뭔데? 엄마가 뭔데 내 인생을 망치는 거야? 하며 소리도 지르고 물건도 집어 던졌습니다. 엄마는 기가 막히다는 듯 저를 보며 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내가 뭘 어쨌다는 거야? 난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애초부터 그런 애랑 결혼 자체를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냥 어디 가서 뒤지거나 말거나. 네가 왜 그런 걸 신경 쓰니? 아휴 진짜 애라도 안 낳았으니 다행이지. 아들 인생 망칠 뻔했네. 하며 혼잣말을 다 들리게 하더라고요. 부모가 너무 원망스러웠지만 그 사람들을 원망하기 전 제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말도 없이 사라져버린 제 아내. 연애부터 결혼까지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같이 보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이렇게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는지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정하고 도망친 사람이라 실종신고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 주변에 아무리 물어도 아내에 대한 소식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정처없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내를 잊으려 일에 매진했고 중간에 1년 정도 외국도 나갔다 왔습니다. 몇 번 다른 여자와 연애할 기회가 있었지만 사라진 아내가 생각나서 도저히 연애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스쳐가는 몇몇의 인연을 보내고 나니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도 10여 년 가까이 아버지와 함께 일을 하다 보니 회사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잡혔고 부모님은 몇 번이나 제게 선을 보라고 하셨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에 치여 살았으면 살았지 다른 여자는 만나고 싶지 않은 게 제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너무 일이 과중해서 맥주 한 잔 사들고 집으로 터덜터덜 걸어온 날이었습니다. 피곤에 찌들어 식탁에 앉아 맥주를 딱 깠는데 누군가 배를 눌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아무도 서 있지 않았고 밖은 조용했습니다. 누구세요? 하고 물었지만 아무런 대답도 없더군요. 하지만 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문을 열었더니 역시나 제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여보, 왜 이제야? 여보. 하고 저는 아내를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아내의 손을 잡고 있던 한 아이가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 아이가 뱉은 첫마디, 엄마, 이 사람이 아빠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심장을 부여잡고 울었습니다. 그 꼬마아이의 얼굴은 누가 봐도 저를 쏙 빼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아이의 얼굴을 만지며 내가 아빠야, 내가 아빠야 하며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집으로 두 사람을 데리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제게 큰 가방 하나를 내밀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여보, 미안해. 말도 없이 그렇게 사라져서. 나 정말 근데 자신이 없었어. 내 아이만큼은 정말 행복하게 키우고 싶었고, 나 같은 상처 받을까봐 너무 무섭고 겁났어. 어머님이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임신된 거 확인하자마자 바로 도망쳐놨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우선 내가 갖고 있는 돈으로 방부터 구하고 회사를 이직했어. 혹시나 당신이 찾아와서 날 데려갈까봐, 어머님이 사람을 써서 날 데려갈까봐 내 자취를 감춰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렇게 일을 하면서 혼자 애를 낳고 키웠는데 난 내가 당신 없이도 잘 할 수 있었을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 여보, 미안해. 아이에게 아빠가 필요해. 남자아이라 그런지 자꾸 아빠를 찾아. 몸싸움도 하고 싶고 총싸움도 하고 싶고 물놀이도 가고 싶대. 이제 곧 어린이집에도 들어가야 하는데 내가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 내가 잘못했어, 여보. 나 좀 도와줘. 우리 세 가족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나 좀 당신이 도와줘. 하며 제 앞에서 펑펑 울더라고요. 저는 아내가 제게 내민 가방을 열었고 그 안에는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야? 당신 무슨 짓 하는 거야? 이거 내가 임신하면서 번 돈이고 애기 낳고 나서도 2주 몸조리하고 바로 다시 일 시작했어. 너무 운 좋게 베이비시터 이모님을 잘 만나서 이모님이 케어해 주셨고 나는 계속 직장 다니면서 일했는데 그때 모은 돈이야. 엄청 많진 않지만 5천만 원 조금 안 돼. 애랑 열심히 살아보려고 진짜 뼈가 부서지게 일했는데 그래도 나 혼자 모으는 게 한계가 있더라. 나 더 이상은 못하겠어. 너무 힘들고 나 혼자 아등바등하는 게 너무 지쳐. 그러니까 당신이 이 돈 다 갖고 나랑 우리 재민이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 여보, 내가 이렇게 빌게. 하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아내가 우는 모습을 보며 옆에 앉아있던 아들도 갑자기 소리내서 울기 시작했고 저는 그 두 사람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대충 예상은 했지만 아내가 도망간 이유는 바로 저희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내를 식모처럼 부려먹은 것도 모자라 저 모르게 매일매일 아내에게 전화로 폭언을 했고 심지어 제 아내가 버는 돈에서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보내라며 협박하기도 했다더군요. 다 저를 위한 거라며 저한테 쓸 돈이라며 거짓말을 하고 아내를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부모고 나발이고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박살내고 싶었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아내와 얘기를 나누며 울고 웃고 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해가 뜨자마자 부동산에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내놨죠. 워낙 헐값이다 보니 내놓자마자 2시간 만에 바로 제 집을 보지도 않고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고 저는 그 돈으로 연고도 없는 지역에 작은 빌라를 샀습니다. 제가 일하던 아버지 회사에는 비서실을 통해 사직서를 냈고 그날 이후로 저는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부모와 연을 끊었습니다. 부모님께 말도 없이 연락을 끊고 아내와 다시 살림을 합친 지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사업을 하기까지 정말 수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그것까지 다 말하려면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심지어 저와 아내 그리고 아들이 숨어 사는 저희 집 빌라 앞에 웬 남자들이 찾아와서 서성거리는 모습을 목격하긴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엔
저희 부모님이 보낸 사람들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네요. 저희 부모님이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이니까요. 물론 제가 말없이 자취를 감춘 것, 저도 잘못했다는 거 잘 압니다. 하지만 저 더 이상 부모님의 손에 노란하지 않고 제 가정 지키고 제 아이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해 자랑할 만한 일도 아니고 남의 집 귀한 딸을 개고생시켜놓고 이게 뭐라고 사연을 보내냐고 손가락질 하실 분들도 있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제 자신에게 다짐하듯 이렇게 기록을 남겨서라도 제 아내와 아이를 위해 한 목숨 다 바쳐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저의 이런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응원의 말씀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